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화의 전치생을 맡은 황현이고요. 네,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마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황현희 씨. 네네네. 혹시 퀴즈 좋아하세요? 아, 제가 그 100명과 함께 싸우는 퀴즈 프로그램 있어요. 혹시 네. 아세요? 알죠. 제가 여기서 우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문제없이 맞히실 것 같은데 네.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봤는데. 퀴즈가 있습니까? 네. OX 퀴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제일 잘합니다. 네네,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상 경험을 해보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개인적인 뒷담화나 험담을 한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거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죠.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역시. 이거는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퀴즈 네네. 나갈게요.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네. 특정 상사의 지시만 거부하고 반발한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건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제로는 뭐 직급 상사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직장 내 실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내 실세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퀴즈. 어쨌든 틀렸네요, 근데. 뭐 자존심 괜찮습니다. 상하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예. 인생에 큰 문제가 예. 달려있는 건 제가 안 아니고. 괜찮아서 그래요. 제가. 예, 예. 네, 마지막 퀴즈인데요. 네. 이게 보완이 필요한 어. 부분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다시 해오라고 일을 시킨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 진짜 애매하네요. 맞습니까? 좀 어떻게 백인 그거 하셨는지 이것도 X. 이것도 X요? 네. 이게 아, 진짜요? 이건 이게 아니군요. 명확하게 오. 다시 한다고만 해서 네네네. 이거를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사정들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결코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반 이상을 틀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랑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른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번 잡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래서 네네네. 오늘 저희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 좋습니다. 지금 예. 일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네네네. 어디 계십니까? 모셔볼게요. 보시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갑질 119라는 민간 공익단체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이선민 변호사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문제도 변호사님이라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마다 공부를 해봐야 그렇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예, 집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들어가서 입법화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 50대 가장이 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엔 직장 내의 괴롭힘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엔 그만 괴롭히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 그냥 벽처럼 벽가고 갔거든요. 공기처럼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죽으면 그 병원 가지도 말고 조문, 거기 병원 사람들 조문도 오지 받지 말라고 그렇게 유서에다 남겼는데.
변호사님 그 아까 자기 소개하실 때 직장갑질 119라는 이 단체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직장갑질 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단체이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실제로 노동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총 140명의 그 스텝이 모여가지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너무 좋은 단체네요. 네,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아니 근데 같아요. 이 단체를 몰라서 못 찾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실제로 그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그 2019년보다 이제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약 3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아, 조사하고 많이 있습니다. 늘었네요. 예. 예, 그 건수로 따지면은 1년에 한 5,800건 정도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거 월로 따지면은 약 한 480건 정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로 보통 좀 많이 문의를 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중에서 그 따돌림, 그다음에 업무 배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업무 배제. 네, 사건 중에 하나고요. 꼭 사장님은 아니더라도 뭐 사장님의 친인척이 뭐 핸드폰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너 나가 이렇게 괴롭힌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정말 그 상담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게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좀 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30대 직장인들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만나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생각하시는 뭐 욕설 같은 거라던가 폭행이라던가 뭐 이런 사례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교묘하게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던가 업무 능력을 비하한다던가 이제 업무 메신저를 저를 강퇴한 경우도 있거든요.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를 괴롭힐 사람들로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허술한 점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원장님이라는 그 위치가 되게 절대적이거든요. 왕국처럼 정말 내가 정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을 완전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네 이제 거의 복종하듯이. 다른 교사들한테 안 하는 거를 저한테도 많이 하셨거든요. 나 아이를 뭐 이렇게 우는데 안 안아줬다 이렇게 계속 수시로 CCTV를 보시고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 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적으로는 아마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연은 없어서 아마 그런 거를 좀 뭔가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그냥 좋게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옹호하는데 또 선생님을 해고시킨다고는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이게 참 부당한 일이다. 같이 함께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그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고 자존심을 굉장히 상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선생님이 이제 부당하게 이제 잘리게 될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노조에 가입을 같이 하게 됐어요. 노조가입이나 이런 거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지금 그냥 벽처럼 벽과가 같거든요. 공기처럼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중에 이제 듣기로 선생님이 이제 노조교사와 길게 뭐 친하게 지내면 노조에 가입할 거를 우려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에게 그동안에 다가오지 않고 내가 노조교사란 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두 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한가르기를. 그러니까요. 결국 내 말 잘 들어라 아닙니까? 직장인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면 실제 저런 일이 좀 더욱더 없어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아이들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직장갑질 119가 작년 말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린이집에서 특별하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은 그 어린이집이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그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법에 적용이 금지법으로 배제되는. 그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제가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거는 결국 업주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 당사자한테, 예, 그 가해자한테 직접적인 법적인 제재를 가해준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현행법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그 괴롭힘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회사 내에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제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거나 아니면 그 사용자의 친인척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하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일반 뭐 폭언이나 이런 걸로 고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꽤 있나요? 실제로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이 그 형법에 규정한 그 범죄 행위랑 겹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 아니, 당연히 폭행죄죠.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간호사의 교육을 명목으로 있었던 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고 서지훈 간호사의 어머님을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숨진 고 서지훈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서부터 상장이 얼마나 많은가. 간호사 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학까지 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됐는데 속을 하나도 안 썩였어. 우리 직원들이 다 부러워했거든. 선생님은 자식들을 너무 잘 키우셨다고. 누가 알겠어요. 청천벽력 그런 게 어디 있어. 되게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때는 좀 밝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못했던 말 한마디 없고 사과도 없어요. 추모비 세우고 원장님 만나서 그 사람들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 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13군데나 되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여기서 근무하게 하냐.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 병원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냐. 우리 지은이를 위해서 누구 하나 말을 해주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이 병원에서 내보내달라고. 추모비까지 이렇게 건립이 됐네요. 그 추모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야 된다. 태움 문화가 근절되려면은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지훈이 같은 애들이 안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와, 만약 제가 저 입장, 뭐 생각도 하기 싫지만 저런 상황이라면 뭐 어떤 말로 저 상황을 표현을 하게 될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해야 되고 왜 일어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 서지훈 간호사님의 죽음은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업무상재해로 인정은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산업재해로 인정까지 받았지만은 이제 그 뒤에도 좀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 현장의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태움 문화는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어떤 소송들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그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취업 규칙을 보시고 그 신고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만약에 취업 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이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회사의 그 프로세스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가 신고해봤자 징계 안 해줄 것 같다. 예. 그런 경우가 많겠죠.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 고용노동부에 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통해서 이 직장갑질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님이 소속해 있는 단체에 연락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에 시행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올해 4월에 개정이 되기는 했어요. 이 개정된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되면은 과태료로 처벌을 하게 되고요. 과태료라는 것도 그 좀, 과태료로는 안 될 것 좀 같아요. 이해를 이거는. 못하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좀 구체화했습니다. 혹시 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으면은 또 그 자체로도 사용자를 과태료를 물게 했고요.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비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개정안이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기존 법안보다는 많이 진전이 됐지만 그 한계점도 이제 명확한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일하는 분들의 약 절반밖에 여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좀 한계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청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협력업체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하도급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이 법으로서는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은 한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권운동 네트워크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통 외국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가 요구를 합니다. 경영진이 괴롭힘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선언하고 그것과 관련한 안내나 매뉴얼이나 시정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괴롭힘을 가했던 가해자나 혹은 회사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처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정부가 괴롭힘과 관련한 금지 조항을 만드니까 교육을 안 하면 혼나니까 교육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것도 궁금해요. 약간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좀 심하고 그런 위계 질서나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최근에 그 2021년 1월에 캐나다 총독이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진 사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총독이요? 근데 작년 7월에 이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이제 본인 집무실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학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네네네. 그 조사를 받다가 이제 자진 사임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프랑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그 노동법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요. 좋은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맞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그 괴롭힘 자체를 뭐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도 있지만 뭐 경영 목적의 괴롭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퇴사시키려고 하는 괴롭힘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네네. 실제로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제 2019년에 총회를 통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네. 근로계약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이제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이제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협약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계속 좀 추가가 되고 추가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이렇게 보완이 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근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더 추가가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추가가 되거나 개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한 가지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예. 분들한테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약간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든요. 오, 그걸 보호해줘야죠. 그렇게 예.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예. 마지막으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그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저 법이 옛날 됐으면 습관대로 그냥 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리 있게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모두 정리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건 잘 전달해야겠죠? 예. 네, 저희 달려라 입법카에서 이렇게 만든 입법안은 이수진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입법카에서 제안해주신 법안이 매우 좋은 것 같아서 참고해서 더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정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면 처벌 조항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또 다른 또 정부가 관련해서 정부의 좀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도 만들어졌고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꼭 직장갑질 119에 상담을 신청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한 말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고민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꼭 연락을 취하셔서 전문가분들의 좀 조언을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리포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